자, 경제 전 시간입니다. 그동안 말 많았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의 윤곽이 거의 결정됐죠. 정부 표현으로는요,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될 예정인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호 기자 나왔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당정이 결정한 네. 거가 소득 하위 80%. 그러니까 이제 전체 10명이 있다면 네, 이제 위에 2명 빼고 나머지 8명한테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 국민에게 이게 지급을 할지, 예.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정부 여야 그리고 뭐 정부의 이견이 좀 상당했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소득 하위 80% 이제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이제 방향이 잡혔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이 문제를 두고서 이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내일 2차 추경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예. 이 소득 하위 80%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능 어떻게? 보자면은 예. 네, 이 기준은 일단 가구당 내게 되는 그 건강보험료 요걸 예. 좀 기준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올해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365만 5,662원. 네. 예, 그 이하인 분들은 하위 80%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5만 5,663원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엄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1,000원 단위를 좀 빼고 제가 좀 또 예,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2인 가구의 경우에는 617만 원 가량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3인은 796만 원, 그리고 4인은 975만 원이 요 월 소득이고요. 그게 이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으로 365만 원. 그렇습니다. 2인 가구 617만 원, 3인 그렇습니다. 가구 796만 원, 4인 975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에 들게 되면 네, 이제 정부가 분류하는 기준으로 80% 하위에 들게 되면 네. 얼마씩 받습니까? 구체적인 이 금액은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은 조금 정확한 그런 금액이 나올 예정인데요. 국무회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지원 범위 안에 든 요 국민들이 받는 요 금액은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요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이제 전 국민 지급 당시에 25만 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또 편성되는 요 예산 규모 요런 것들도 좀 따져 본다면 네. 30만 원보다는 이제 25만 원 지급 안으로 좀 수렴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당시에는 이 부분과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당으로 그렇죠. 지급을 했었는데, 예. 가구당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인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5인 가구를 예를 들자면 예. 그때는 이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4인 가구까지를 줘서 지급을 했으니까 1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5인 가구라고 하면은 125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뭐 하위 80%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도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도 있고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계층은 요 재난지원금 지급받는 것 이외에 또 예.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역시도 이제 1인당으로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만 원씩 지급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10만 원이요? 플러스 10만 원이 더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예. 좀 그걸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 예. 이제 기초 수급 대상자보다는 약간 상위에 속하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매년 이 기준 중위소득의 어떤 절반 이하 그런 월 소득자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이요? 이거 네, 설명 그걸 제가 좀 해주시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올해가 이게 매년 바뀝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위소득을 딱 놓고 보면은 예. 182만 7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 182만 원, 요 182만 7천 원 요거보다 좀 절반 이하가 되면은 한 91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예. 요 금액이면은 이제 매달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이
벌어 수익이 91만 원이다. 예. 그 이하다 하면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재난지원금 25만 원에 예. 플러스해서 이제 플러스 자금까지 더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요. 예. 1인당 35만 원 금액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 참고로 이제 기준 중위소득은 이제 매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 예. 이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네네. 그리고 복지로라는 또 어플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요? 나온 어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내가 해당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이제 당연히 뭐 이 우리가 보통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네. 차상위 계층은 추가로 더 받는다. 10만 원씩 10만 원씩 더 받는다. 그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이제 그 이른바 기준 중위 소득 그렇죠. 이것의 절반 이하 네. 소득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중위 소득이 1인 기준으로 182만 7천 원이었고요. 근데 물론 해마다 바뀐다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의 절반 액수니까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91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 이게 이제 91만 원이 안 되면은 이제 차상위 계층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만약에 25만 원을 인당으로 지급한다 하셨고요. 네. 올해 이제 그래서 그러면 플러스해서 10만 원을 더 받게 플러스 되니까. 35만 원 정도 받을 네. 수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확인하려면 복지로 네, 그렇습니다. 어플, 어플로 예, 확인할 수가 아니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뭐 이제 직장인들도 있지만 그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아주 극심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직장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 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용되는지 이걸 뭐 알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은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급하실 할지 이 부분도 예. 좀 굉장히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당정에서는 이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 이런 행정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이제 행정 명령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런 코로나 네. 피해가 좀 심각했던 그런 경영 위기 업종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예. 모두 113만 명이 해당이 될 텐데요. 여기 예. 이들에게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 회복 자금을 지급한다라는 안이 좀 협의가 됐습니다. 희망 회복 자금이요?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또 올해까지 해서 그렇죠. 그 재난지원금 지급될 때는 이분들한테 이게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금씩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나중에 좀 늘어났었는데. 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제 예. 업종에 따라서 이제 100만 원부터 최대 예. 한 500만 원까지 그렇게 예. 지급이 됐었어요. 예.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금액을 좀 늘긴 늘었네요, 크게 더 많이. 높였다. 네, 예. 그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네. 내심 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예. 당정에서도 이제 약 3조 2,500억 원 규모의 그런 피해 회복 지원금을 예. 지급하기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어떤 좀 통 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은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그런 집합금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본 업주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해당이 될 텐데요. 예. 2019년 하반기에 음식점 운영을 시작했던 A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예. 이게 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해서 이게 좀 비교할 수 있는 그 분기 기준 이게 좀 애매한 이런 자영업자들도 그래. 상당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오픈 초보다는 이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좀 진정이 되면서 예.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을 텐데 예. 그런 상황적인 것들은 좀 배제하고 이게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만 두고 네. 지원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좀 억울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좀 네. 그 단순히 그 매출의 어떤 증감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렇죠.
매출 규모 자체가 어떤 뭐 얼마 이하이면 네.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그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예, 예. 자영업자들은 조금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네. 조금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 이제 5인 이상 이제 영업 제한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이제 금액적으로는 이게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또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의 그 사각지대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예, 정부에서 좀 이런 사각지대 다시 좀 들여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이제 송 기자 얘기하는 중에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보니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다른 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요.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요.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소득 하위 80% 기준 이걸 봤을 때 일단 맞벌이 부부가 돈을 벌 때 맞벌이 부부라면 1억 원이 넘어도 그렇죠. 그러면 재난지원금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또 이런 직장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소득이 그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전세를 살더라도 소득이 좀 높게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예, 예. 고소득층이라고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 상위 이제 20%에 포함되니까.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정부의 그 제도권 안에서는 다 세금도 내고 예.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소득자란 보통 또 뭐 더 많이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에서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혜택을 좀 차별화를 두고 있어서 이 역시도 조금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래도 아까 그 속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부도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한 게 아닌가 예. 좀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재산이 아닌 요 소득을 기준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예. 기준을 둔다.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산가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직장인들 이렇게 맞벌이하는 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은 못 받는 다소 좀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소득이 없는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요 재난지원금 지급 요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예. 고액자산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소득이 이제 있고 이제 맞벌이 부부 뭐 이런 분들은 합산하면 많잖아요. 합산하면은 이제 그 예. 기준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못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뭐 전세하는 맞벌이 부부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네. 본인은 전세를 살고 있어도 이게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다. 아, 그래요? 네, 다소 이렇게 좀 정부 정책을 좀 비꼬는 그런 좀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이런 그 세세하게 좀 그 취약한 부분들 좀 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전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